us to be ID. 'Cause I'm 너무 면정색이야, babe. Stop it, 거리 유지해, 'cause we don't know.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 수능 기출의 미래 언어화법 장문의 정민아입니다. 자, 여러분 오리엔테이션 부제가 뭐였죠? 기출로 퀀텀 점프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 물리학에서 선생님이 본 용어인데요. 우린 기출로 인해서 여러분의 국어 영역 점수를 확연하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되고요. 지금 이 강의가 여러분 이제 수험 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시간이 될 거예요. 자, 언어화법 장문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죠. 그래서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 이제 시작 부분에 여러분이 흔히 하는 오해들,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시간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수능 국어 영역 언어화법 장문에 대한 흔한 오해인데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게 거의 다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문법, 문제만 많이 풀어보면 되지 않을까요? 네. 혹시 선배들한테 그냥 문법, 문제만 많이 풀면 돼 라는 말을 들어본 학생 있나요?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절대 안 돼요. 문제만 많이 풀다 보면은 그 중요한 모의고사 있거든요.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거기에 나오는 문법 문제들을 딱 만나게 됐을 때 나 개념 제대로 잡혀있지 않네? 어떡하지? 우왕좌왕하다가 시간만 보내고 문법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허비하다가 뒤에는 제대로 풀지도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 문법 문제 양을 많이 하기보다는 지금은 소화할 수 있는 양을 정해서 그 문제 안에 있는 개념을 확실하게 공부하고 지나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아시겠죠? 노고요. 자, 두 번째는요. 문법. 보기에 설명 다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 저 이거 굳이 다 외워야 되나요? 이런 질문 선생님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저의 답변은 예스예요. 국어 영역에서 고득점을 받고 싶다, 1등급 받고 싶다 하면 외우세요. 우리가 문법 영역을요, 대하는 자세, 정확하게, 빠르게, 그리고 확실하게 내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획득할 수 있는 영역으로 삼아야 하는데 개념을 외우지 않고 거기 나와 있는 설명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 조급해진 마음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여러분은 문법 개념을 외울 수 있는 시기 맞습니다. 결코 시간 없지 않아요. 조급해하지 말고 차근차근 개념 외워가면서 문법 문제,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는 거예요. 알았죠? 자, 다음은요. 문법인데 5문제밖에 출제되지 않잖아요. 선생님, 이거 굳이 공부해야 되나요? 하면서 10 몇 문제 나오는 문학, 독서 공부에 더 많은 비중을 두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5문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화법 장문도 그렇죠. 5문제씩이라서 이렇게 비중을 크게 두지 않는데 우리는 국어 영역에서 여러분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고 확실하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수가 적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냥 안일하게 볼 게 아니라 이 부분부터 확실하게 내가 점수를 획득하는 부분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현재 잘 공부해 두는 게 중요해요. 자, 예스고요. 그리고 화법 장문 관련된 흔한 오해. 선생님, 저 여태까지 모의고사 봤는데 화법 장문은 그냥 다 맞았어요. 따로 공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학생 많은데요. 안 돼요. 노예요. 선생님이 그런 선배들을 많이 봤어요. 3월, 4월 이런 식으로 초반에는 화법 장문에서 좋은 점수를 받다가 6월, 9월 모의평가 때 화법 장문 문제를 틀리고 그리고 이전보다 좋지 못한 등급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자, 화법 장문이 최근에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고요. 정보의 양도 좀 많아지고 있어요. 즉, 독서 지문을 대하는 마음으로 조금은 여러분이 화법 장문을 꼼꼼하게 봐야 하고요. 그러려면은 여러분 기출 분석 철저히 하면서 유형 정확하게 파악하는 공부가 필요해요. 자, 다음 오해는요. 바로 이건데 선생님, 화법 장문 요즘에 문제 유형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최근 것만 풀어보면 되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자, 선생님, 일단 답변은 노고요.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한테는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수능 때까지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문제, 그 문제는 어떤 게 있죠?
일단 평가원에서 기출된 문제는 가장 우선순위로 해서 풀어봐야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 기출 문제 그리고 EBS 연계 교재를 풀어봐야 하는데 그냥 최근 것만 풀어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중요한 공부 기회를 스스로 놓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2012년 기출부터는 풀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그 이전 기출도 풀어보기를 바랄게요. 평가원이라는 그 출제기관에서 정말 정성 들여서 만든 기출 문제라서 여러분의 사고력과 그리고 선지에 대한 판단력을 기르는데 훈련하기 좋은 문제니까 모든 기출 문제 좀 소화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수능 국어 영역에 있는 언어화법 작문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자, 선생님의 답변. 바로 이건데 가운데 화살표 보이시나요? 나는 개념 공부 다 하고 기출문제 봐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학생이 있고요. 기출문제만 봐야지 라는 학생도 있고요. 근데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가야 돼요. 기출문제를 보다 보면 내 개념 중에 부족한 틈이 보여요. 그거를 메워가면서 또 기출문제 보고 개념 공부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여러분이 수능을 보게 될 그 날까지 계속 반복되어야 돼요. 개념 공부 끝, 기출문제 끝 이런 식으로 되게 깔끔하게 국어 공부가 다 끝나지 않습니다. 공부를 해 나가면서 부족한 개념 채워나가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개념 공부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수능에서 여러분이 보게 될 모의고사라든가 그리고 수능에서 실력 발휘 제대로 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기출문제로 들어가기를 바랄게요. 자, 우리 강의 목표 선생님이 한번 정해봤어요. 첫 번째, 기출 분석을 통해서 2021 수능을 예측하는 거예요. 기출 문제를 푸는 목적은요, 다음에도 이야기할 건데 단순히 정답을 맞히기 위한 그런 목적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볼 수능을 예측할 수 있는데 이런 건 선생님이 강의에서 다뤄줄 테니까 꼼꼼하게 공부하면서 따라오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출 분석을 통해서 내가 개념 공부할 때 좀 이 부분은 부족하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기출 분석의 힘이겠죠. 그런 걸 통해 개념의 빈틈 채울 수 있고요. 그리고 나만의 오답 노트를 꼭 만들길 바랄게요. 특히 화법 작문처럼 문제 유형이 있고요. 내가 어떤 실수를 통해서 틀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에서 어떤 사고 과정 때문에 내가 잘못된 오답을 골랐는지를 오답 노트에 적어 놓으면은 그게 실제 수능 날 가져가서 엄청나게 큰 자산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문법 공부할 때는 특히 오답 노트가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개념 공부할 거 너무 많고 정말 문법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럴 때 오답 노트에 기출문제를 풀면서 나온 개념들 그리고 사례를 정리해 나가면은 그것만 반복해서 보고 그리고 거기에 부족한 개념을 개념 강의에서 공부한 걸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단권화를 만들 수 있어요. 그거를 수능장에 가져가면 되겠죠. 자, 선생님이랑 약속을 할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 정답만을 확인하는 기출 분석 하지 않겠다. 가슴에 손을 딱 얹고 한번 되새기세요. 나는 정답만 확인하는 기출 분석 절대 하지 않겠다. 그리고 기출 분석을 통해 공부한 개념을 단단하게 만들겠다. 기출 문제에 나온 개념 공부하는 중요한 자료로 내가 삼겠다라는 것과 비슷한 말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2021 수능에는 과연 어떻게 나올까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면서 기출문제를 보는 거예요. 기출문제 분석이 좀 막연하게 느껴지는 학생들은 이 세 번째 약속을 꼭 마음속에 새기고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은 내가 기출문제 분석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 어떻게 나올지 그거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이루어집니다. 아시겠죠? 자, 선생님이랑 수능 기출의 미래라는 이 중요한 강의로 언어화법 작문 1번부터 15번까지 꽉 잡아야 되죠. 자, 우리 잡을 준비 되셨죠? 국어 고득점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퀀텀 점프 합시다. 강의에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